전설야담, 군졸과 주모, 그리고 대감. 황금 물결이 들판에 굽이치는 가을 어느 날, 시골 마을 오기에서 잠시 주춤한 군졸이 말에서 내려 길가 주막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주모, 이 동네에 이양중 대감댁이 어디요? 앞치마에 손을 씻고 나온 주모가 군졸 얼굴을 쳐다보더니 대답은 하지 않고 빙그레 미소만 지었습니다. 군졸은 답답한 듯 재차 물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요? 대감댁은 어디에 있소? 그럼에도 주모는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더울 텐데 들어와 잠깐 쉬시구려. 나는 나라님 정교를 받들고 있는 매우 바쁜 몸이라오. 어서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오. 저 산 아래 감나무집이지만 가봐야 헛수고이니 천천히 술이나 한 잔 들고 가시오. 헛수고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대감님은 지금 집에 안 계신다오. 안방마님은 계실 것 아니요? 소식이 캄캄하구려. 안방마님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그러시오? 그러면서 주모는 대감이 외출했다 하면 오래 지나서 돌아오지만 언제 귀가할지 모른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알았소. 그래도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하고 돌아올 때 이곳에 들르리다. 그래요? 꼭 들러야 해요. 주모는 군졸이 마음에 들었는지 손을 흔들어 배웅했고 군졸은 말을 타고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군졸이 그 집에 도착해서 사람을 부르니 하인으로 보이는 할아범이 나오기에 물었습니다. 이 대감에게 내리는 상감마마의 전교를 가지고 왔소. 대감 마님 계시오? 집에 계시지 않으니 전교를 놓고 가시오. 대감댁에서 오래 일한 하인임을 밝힌 할아범이 무덤덤하게 답하자 군졸은 엄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전하시오. 만약 일을 잘못하면 큰 벌을 받을 것이오. 군졸은 할아범에게 이렇게 엄포 놓은 후 다시 말에 올라 한시 앞이 궁궐로 돌아가서 보고하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궁궐 안에서 도승지가 태종 임금을 찾아가 전교를 전해노라 아뢰었습니다. 지쳐있던 태종은 금방 밝은 얼굴로 변해 물었습니다. 그래. 답지를 받아왔느냐? 도승지는 고개 숙인 채 출타 중이라 전교만 전하고 돌아왔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태종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런 못난 놈들이 있나. 대감이 집에 없으면 기다렸다가 답지를 받거나 대감을 모셔올 일이지. 그냥 돌아왔단 말이냐? 도승지가 황공하다며 몸을 바싹 낮추자 태종이 재차 명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며칠이 되든 기다렸다가 대감의 답지를 받아오도록 하라. 도승지는 분부대로 거행하겠다고 답했지만 태종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무렵 태종은 인간적 외로움으로 시름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울 때 수많은 고려 충신들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친한 벗들도 일부 죽였고 또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고자 형제까지 죽인 탓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틀어진 까닭입니다. 살아있는 친구들은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살았으므로 태종은 마음 편히 흉금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옛날에 다정하게 지냈던 이양중을 곁에 두고자 한성 판윤에 임명한다는 전교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하명을 받은 군졸은 말을 몰아 힘껏 달리다가 그 마을 어귀에서 잠깐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 안에 있소. 이게 누구시오?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이시오? 지난번에 들르지 못해 미안하오. 나라일 때문에 그랬으니 이해하구려. 군졸은 물 한 잔 달라면서 시원하게 얻어 마시고는 곧 돌아오겠다며 다시 말을 몰았습니다. 처음에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던 주모는 막상 군졸을 보자 반가움이 솟아나 이번에도 손을 흔들며 배웅해 줬습니다. 군졸이 대감댁을 찾아가 사람을 부르자 예의 그 할아범이 나와서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오. 전교를 틀림없이 전할 테니 염려 마시오. 알았소. 그렇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답지를 받아가야 하니 대감님이 오시거든 내게 바로 알려주시오. 군졸은 하라범에게 마을 오기 주막에 머물겠노라 말하고는 말을 돌렸습니다. 군졸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활짝 핀 꽃처럼 웃으면서 술상을 차려줬습니다. 술상은 조촐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행복한 얼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모는 혼자 사시오. 팔자가 기구해서 시집간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고자 이 노릇을 하게 됐지 뭐예요. 손님은 어디에 살고 성함은 어떻게 돼요? 나는 황해도 연백에 살던 정상식이고 몇 년 전 한양에 왔다가 군졸이 된 것이라오. 마루에서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던 두 사람은 밤이 되자 방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어 사랑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꿈처럼 황홀한 유격에 취해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밤새 희락락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떨어질 줄 모르고 정오가 되어서야 일어나 함께 밥 먹었는데 두 사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서로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이양중 대감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궁궐 안에서 애타게 정가를 기다리던 태종은 도승지를 불러 물었습니다. 어찌 아직도 기별이 없느냐? 누가 전교를 가지고 갔느냐? 도승지가 말 잘 타는 군사를 시켜보냈다고 답하자 태종은 역정을 내며 말했습니다. 겨우 군사 한 사람만 보냈다고. 지금 당장 명을 내려 관찰사 휘하에 있는 군사를 대동하고 그대가 내려가서 이대감을 모시고 오도록 하랬다. 임금으로부터 구중들은 도승지는 군사를 대동해 이대감이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승지는 불편한 마음으로 이대감댁에 도착했지만 그 집 할아범으로부터 부재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애가 탄 도승지는 먼저 영을 받고 내려온 군졸이 주막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급히 그리로 갔습니다. 주막에 가보니 혹단에 말 한 필이 묶여 있는 게 보였으므로 도승지는 사람을 찾고자 안을 향해 불렀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방에 있던 주모가 급히 밖으로 나오니 도승지가 노려보면서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조정 군사가 머무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나오도록 하라. 서슬퍼런 분부에 주모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거짓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집엔 쇳내 말고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뭐라? 저기 매여있는 말은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그 질문에 주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도승지가 수아에게 집을 뒤지라고 지시한 직후 방에서 정상식이 끌려 나왔습니다.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소인은 이대감 소식을 기다리는 것일 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정상식이 이렇게 변명했으나 도승지는 분노한 얼굴로 호령했습니다. 내 이놈, 어명을 받고 내려온 막중한 중책을 잊고 주막에서 술만 퍼먹고 자빠져 있는 게 잘한 짓이란 말인가? 도승지는 적극적으로 어디든 이대감을 찾아보지 않고 마냥 게으름 피웠다며 군졸을 질책했습니다. 도승지는 군사 2명을 이대감 댁에 머물러 있게 하고 주막에 있던 군졸을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정상식이 붙잡혀가자 혼자 남게 된 주모는 자기 팔자를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잃은 지 몇 년 만에 마음이 드는 사내를 만났건만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모가 너 잃은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슬퍼하며 보내던 어느 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느냐?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대감이었습니다. 주모는 후다닥 방문을 열고 나가서 대감을 맞이했습니다. 어이쿠, 대감님, 어서 들어오세요.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인가요? 그렇다네. 목이 마르니 술이나 한 잔 주구려. 풍채 좋은 이대감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청하자 주모가 재빨리 술상을 내왔습니다.
주모가 공손히 술을 한 잔 따르자 지켜보던 이대감이 무슨 일이 있었냐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째 주모 얼굴이 수척해졌구만. 그간 뭔 일이 있었는가? 주모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대감은 더욱 이상히 여기며 또 물었습니다. 어디 몸이 불편한가? 그제야 주모가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대감에게 부탁했습니다. 대감마님, 쇳내를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는 백골 난망이옵니다. 내가 어떻게 자네를 살려준단 말인가? 쇳내는 그 사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옵니다. 부디 대감마님께서 한양으로 가셔서 상감마마께 아뢰어 제 사내를 구하도록 해주옵소서. 말을 마친 주모는 흐느껴 울었지만 이대감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치 않은 소리. 이대감은 환한 표정으로 주막을 떠났습니다. 원래 이대감은 이방원과 어린 시절 한 마을에서 자랐고 장성에서도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와 이방원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빼앗은 후부터 친교를 끊었습니다. 태종이 여러 벼슬을 내리고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던 이대감은 주모 일이 잊히지 않아 갈등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군졸도 불쌍히 여겨졌기에 이대감은 발을 돌려 주모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주모, 자네 청에 못 이겨 한양에 갔다 올 테니 기다려보게. 황송하옵니다. 대감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대감이 한양에 도착하니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맞이해 줬습니다. 참으로 반갑구려. 대감 말은 뭐든 들을 터이니 이제부터 내 곁에 있어 주구려. 태종이 한성 판윤을 제수하자 이양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보다도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서 말해 보구려. 이양중은 군졸 정상식 이야기를 꺼냈고 태종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나온 정상식은 그 길로 주모가 기다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태종의 극진한 환대 속에서 나를 보내던 이양중은 어느 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태종이 사람을 시켜 백방으로 찾았으나 끝내 종족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종이 1422년 세상을 떠났고 아들 세종은 아버지 무덤을 헐릉이라 칭하고 생애 및 업적을 기리는 신도비를 세웠습니다. 그 후 얼마쯤 지나 날마다 헐릉을 찾아와 신도비의 예를 표하며 인사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양중 대감이었습니다. 이양중은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교수를 하지 않고 당시에는 외곽이었던 지금의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숨어 살면서 자연을 보타며 학문에 힘썼습니다. 이양중의 고려 왕조에 대한 높은 지조를 기리고자 그 지역 사람들이 이양중이 살던 근처 산을 고지봉, 그 마을을 고덕리로 부른 데서 오늘의 고덕동이 유래했다고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